큰 박수로 가져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저 강의는 92페이지, 교재가 92페이지입니다. 퇴계선생은행록, 퇴계선생은행록. 지난 시간에 한 그 남명선양은행은 많이 정리가 안 됐는데, 퇴계선생은 은행이 정리된 것이 한 663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계선생을 연구하는 데는 아주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92페이지 퇴계선생 은행록 1 워낙 많아가지고 다음에 두 분, 세 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퇴계선생 은행록 1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퇴계선생 문집을 보면 뭐 성리학에 관한 거라든지 편지라든지 나무 주문이라든지 그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찾아야 있지 한꺼번에 많지 않은데, 이 은행록은 구절구절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모범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글로 번역된 것도 몇 종류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부터 저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 올라가지고 이제 번역 중에 있는데 한 12월 달쯤 되면 다 마칩니다. 해제, 풀해자, 제목제자, 제목을 풀이함, 제목을 풀이함. 책이나 뭐 글의 줄거리를 갖다가 소개하고 그 취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걸 퇴계 이황, 호가 퇴계고 성이 이시고 이제 진성이십니다. 근데 황은 물 깊고 넓을 황, 물 깊고 넓을 황. 남명생하고 같이 1501년에 태어났습니다. 남명생은 1572년에 생별했는데 퇴계생은 1570년에 생별했습니다. 1570년 하지만도 음력으로 12월 8일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하면 1571년 1월달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퇴계의 은행을 기록한 글을 남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월천, 조목, 화목할목, 조목의 은행 총록, 은행을 다 모은 총직결한 총록이 있고, 또 학공 김성일의 도산은행록, 도산은 퇴계선생이 계시는 그 산이고, 또 퇴계선생이 지은 집이 도산서당입니다. 도산서당은 퇴계선생이 지었고, 도산서원은 도산서당을 바탕으로 해서 퇴계선생의 제자들이 퇴계선생 사후에 지은 것입니다. 퇴계선생이 도산서원에서 공부했다, 도산서원에서 가르쳤다 보면 아주 맞는 말 같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간제, 막을 간, 머무를 간, 간제 이덕콩의 계산지선록, 계산도 퇴계 도산회가의 계산인데 여기 퇴계선생입니다. 기선록은 좋은 점을 기록한다, 퇴계선생의 좋은 점을 기록한다, 선을 기록한다 등의 12종이 됩니다. 이 밖에도 단편적으로 제자들이 각자의 문집 등에 남겨둔 기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퇴계 문집 간행에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퇴계선생이 많은 글을 쓰기 때문에 간행하는데 30년. 여러분들 뭐 대개나 조상들이 갖고 있던 그 문종이 책 한 권 만드는데 요즘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단가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 한 권에. 퇴계선생이 문집이 30책이니까 45억짜리 공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생활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30년 동안 제자들이 무료 공사해가지고 기업을 마쳤습니다. 근데 문집이 최고고 이 은행록 같은 것은 퇴계선생이 직접 지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 와서 전라도 사람인 창계 임령, 느른바다 창, 넓을 창, 창계 임령 그런 분이
처음으로 퇴계 의록을 표현했습니다. 모두 이제 양이 적은데 한 책인데 20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책이 창설 권두경. 이분은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 했고 37살 때 도산서원 원장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배양하는 분도 학문이나 덕행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폐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문과 덕행을 합니다. 편찬한 퇴계선생 은행 통록 이 책도 지금 간행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퇴계 은행에 관한 기록을 널리 수집하여 25문 25가지 부분으로 나눈 663조 중에 한 가지 사항을 1조 가지조자 우리가 이야기 한 가지 여기 원래 나뭇가지는 나뭇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 한 가지 663가지로 만든 8권 5책 분량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은 이제 창설이 편찬을 했지만도 창설 당대에는 간행 못하고 창설이 죽고 난 뒤에 간행했는데 약간 손질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의도에서 세 번째로 퇴계의 후손인 청벽 이수정이 퇴계선생 은행록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32문으로 나눈 548조인데 6권 3책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퇴계선생 은행 총록보다도 한 120가지 정도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유림들이 이제 문제인 것이 유림들이 가는 곳에 다 싸움이 있는데 파벌이 있는데 그 창설 권두경 선생이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중요한 책을 만들었으면 뭐 고맙다 감사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잡아가지고 새로 책을 만들었는데 뭐 이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도 앞에 만든 책을 불살라고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보면 누구는 군자고 누구는 소인이고 이런 말이 있는데 유림들이 자기 쪽은 군자고 상대방은 소인이고 자기 말 들으면 군자고 바람 들으면 소인이고 파벌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든 책은 그 유명한 실학자 성호 이익선생. 흔히 생각할 때 실학하고 유학하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자가 조금 더 실용적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실학입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이나 수남안정복이나 성호이익이나 다 유학에 깊은 그런 학자면서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실용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다 이런 것이지 유학에 반대해서 고등학교 국사처 모양으로 유학에 반대해서 실학이 일났다 이런 건 전혀 거짓말입니다. 이건 물 졸졸 흘러나올 오늘 이분 이름자 말고는 거의 안 씁니다. 진주권방에 보면 성익 그런 분 있는데 진사성익이 있는데 요걸 썼습니다. 이자 수어 이자는 퇴를 높여서 공자처럼 이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어는 순수할 수 말씀 순수한 말씀 아주 정밀한 말씀 해서 퇴계 은행록에서 볼 뿐만 아니라 퇴계 문집에서도 발췌하여 그 범위나 깊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수어도 번역본이 나와 있고 이런 이제 퇴계선생 은행록 그다음에 이자 수어 이런 책을 참고하시면 퇴계의 학문이나 그다음에 은행 등을 아는데 문집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니까 6.25 대학에 7년, 8년 다니는 분도 계신데 한문이 어렵다고 무조건 피하면 안 되고 조금 모르는 곳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이제 분석하면서 궁리하면서 뚫고 나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100%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분석해 보려고는 분석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좀 긴데 그래도 맨 처음에 놓는 것을 생략할 수 없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이 상류 방궁이라 시시에 초경 기묘지변하여 인계의 학문으로 위기화하여 일이 희학으로 위섭이라. 선생이 독불해두 하고 동정은행을 일준주성하니 견지자 상려지소하여 목지 주허다 모양 아니라. 소교자는 유 김하서 인우 1인이라. 여기까지 보면 선생은 태계선생이고 그 다음에 일치기 상, 이 한문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사를 가지고 과거냐 뭐 현재냐 미래냐를 합니다. 상, 일치기 상, 일치기 정 이런 게 있으면 옛날에 일치기 유는 놀았단 말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놀았다 보면서 공부했다 이거. 공부하는 것이 꼭 책 보는 거 공부가 있기 때문에 선생한테 배워놓았다 선생을 따라 놀았다. 따라 놀았다. 요즘 애들은 따라 놀았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놀면 되지만 안동까지 가서 따라 놉니까? 뭐, 공부했다. 그러니까 책도 보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선생을 모시고 다니면서 묻고 이런 게 이제 다 유자인데 그 다음 방궁은 성균관이 방궁입니다. 글자 그대로 반자 물숫자. 천자의 학교는 배공이라 해가지고 물이 뺑 도릅니다. 다리를 놔가지고 시경이나 성경 나오는데 배공. 임금벽 활옹. 그 다음에 제후의 학교는 반궁. 물이 반만 들어옵니다. 반만. 우리나라 성균관도 보면 지금 아까 다 복견했지만도 성균관 동쪽에도 내가 있고 성균관 서쪽에도 내가 있고 성균관 앞에서 합쳐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이 반이다. 그래서 방궁, 성균관, 성균관, 상류 방궁, 일찍이 성균관에서 공부하셨다. 시시, 이때는 초경 기묘지 변. 초는 처음 초, 경은 지난다, 또 겪는다. 기묘지 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묘사화. 이제 진사나 생원에 급제하면 무료로 성균관에 가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태교생은 1528년에 진사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년, 10년 요 사이에 기묘사화 때는 이제 조광조 등이 이상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임금을 요임금, 순임처럼 만들고 백성들을 요임금, 순임금 때의 백성처럼 아주 평화로운 나라에 잘 사는 백성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실정에 안 맞는 도덕 위주의 그런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고위층에 있는 난곤이나 심정, 홍경주 등을 갖다가 완전히 뭐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항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벼슬이 그렇게 안 높아요. 한 종이 뭐 대사관쯤 되는데 그만 자기 위에 상관들을 이제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임금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조정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책에서는 조항조를 좋게 정함 조항조를 좋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당시 백성들이 밥도 못 먹는 그런 나라에서 요임금, 순임금 정치 그런 게 그 이상 정치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종임금이 별로 공부를 좋아하는 임금이 아닌데 임금은 경륜이라 해가지고 매일 공부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경서 공부하는 자리. 근데 세종대왕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임금은 아침 공부, 오전 공부, 오후 공부, 밤 공부 하지만도 공부 싫어하는 임금들은 졸업이 없잖아요. 졸업이. 죽을 지경이지. 근데 막 듣기 싫은 소리로 임금님 요선 정신 하십시오. 요선이 되십시오. 하니까 실제로는 중종 임금이 속으로 어느 누가 있어가지고 조광조 저놈 좀 잡 안 가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야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얼마나 정치를 모르냐 그런 것 때문에 그 조정에서 나중에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들이 압록강 두만강 가지 아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중앙지 건너편에 있던 그 여진족들이 결국 청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계속 그냥 기습을 해가지고 국회지방에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소를 몰고 가고 뭐 농사 지나면 곡식을 뺏어가고 하니까 이제 변방의 백성들이 고생이니까 최전방의 그 장수들하고 환경도 감사하고 합해가지고 그 매복을 해가지고 여진족이 오는 되면 밤에 매복을 해가지고 잡자고 이렇게 작전을 다 세워가지고 조정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인데 그때 조광조 그런 분이 이제 밖에 나가 있다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자기가. 참석을 안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조정에서 결정을 그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즉각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한 군자의 나라에서 어떻게 좀도둑 같은 그런 수법을 쓴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 임금이 이미 다 결정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퇴근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대궐 대문 앞에 꿇어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항의 시위를 벌이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조광조 뜻을 따랐어요. 요즘 뭐 토론해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고 그러는데 토론을 오래 하면 어찌 됩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로 되는 게 아니고 제일 못된 사람 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광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 전 관원들이 결정해서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제 김정국 그런 분이 그 광경을 보고서 조광조 저 사람이 큰일 내겠다. 그러니까 만날 소학 읽어라, 뭐 건설학 읽어라, 옛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실제로 있지도 않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정치를 하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1919년에 난곤이가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나서는 이 서민들이 조광조식으로 하다가 죽겠다. 소학 보지 말자, 건설학 보지 말자, 뭐 선비처럼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태거성이 성관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는 요때는 막 금방 기묘의 변, 기묘사변, 기묘의 변란을, 기묘사화를 겪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이는 뭐뭐로서 그다음 위는 여긴다. 이 A, B, A로서
비로 여긴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기이할 기, 재앙 화자, 기이한 재앙, 이상한 재앙, 뜻밖의 재앙. 학문으로서 기이한 재화를 삼았다. 뭐 수행하고 수신하고 뭐 이래 사는 것은 다 다음에 아주 심한 환난을, 사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여겼다. 사화를 불러오는 그런 조짐으로 여겼다. 그래서 날마다 이는 뭐로서 또 위 삼는다. 희학, 장난할 희, 그다음에 우스개 소리 학, 농담학, 희학, 장난질하고 농담하는 것으로서 위섭, 습관으로 삼았다. 습소로 삼았다. 성균관 이제 국비장 학생, 최고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만날 성균관에 모여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농담이나 하는 것으로서 습관으로 삼았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선생은 돈 홀로 독, 회두는 돌아볼 회, 머리도, 회두는 머리를 돌린다. 그걸 돌린다. 그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하는 그런 식의 광경에 머리를 돌리지 않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동정언행, 움직일 동, 고요할 정자. 동은 움직이는 기고 사람이, 정은 가만히 있는 것, 앉아있거나 하는, 가만히 있는 것, 언은 말하는 것, 행은 행동하는 것. 동정언행을 일이 부사가 되면 한결같이, 하나같이, 주는 조철준. 이 요즘도 많이 쓰는데, 준수한다. 구는 본래 원을 걷는 콤파스인데, 법도, 그다음에 성은 끈성, 뭐 묶는 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대목이 이제 집 짓기 위해서 나무를 다듬을 적에 그 먹통에다가 먹물 담아가지고 줄을 꺼내면 이제 줄에 먹물이 묻습니다. 그걸 이제 튕기면 나무 이제 잘라낼 부분 선을 끊는데 그것이 이제 나무를 잘라내는, 빚어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줄도 법도, 규, 성크면 본래는 규는 컴파스고 성은 먹줄이지만도 그래서 두 글자 합해가지고 법도. 교자는 옛날 책에는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일준규성 한결같이 법도를 따랐다. 그 다음에 견지자, 볼견자고 갈지자는 그것. 이 갈지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도 한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글자고 용법이 제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은 이제 어려운 한자를 많이 알아야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 글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글자의 용법을 잘 알아야 한문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25글자마다 한문 나오더라. 그래서 한문 문장에 보면 거의 한 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견은 본다. 이것을 본 사람. 이것은 퇴계선생의 행동. 좀 시골 올라와가지고 멍청하게 해가지고 술 먹고 뭐 장난치고 재미나게 노는데 혼자서 책 보고 혼자서 고상한 척 한다 하면서 그를 보는 사람들이 서로 상 더불려 가르칠 짓자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손가락 갈지 웃을소. 이때 웃을소자는 비웃을소. 그다음 목은 지목한다. 그를 퇴계를 지목해서 이주 그것으로서 주는 만들었다. 흐다 모양은 모양양 양자가 본래는 나무목이래요. 나무목. 근데 옛날 분들은 이제 나무목하고 제방변하고 이제 혼동했습니다. 요거는 약 속자인데
우리 모양 할 때 모양이 한자 말인데 모양을 그렇게도 쓰고 그런 셈입니다. 요거는 모양 모자고 책에 있는 글자는 털모. 물을 만들 적에 찍어내는 털. 중국 사람들은 거의 외래어를 안 쓰고 요즘은 외래어를 좀 쓰지만도 자기 나라 말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나 옷 입을 때 모델인데 모델. 모델을 모特로 번역하는데 중국말로는 모드 여기 사람들은 L을 발음 안 하잖아요. 모델입니다. 모드는 발음도 그렇지만도 뜻도 모양이 특별한 사람. 키가 크거나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태계 선생을 지목한다는 말은 눈목자는 이제 눈여겨봐가지고 그것으로서 흔은 심하다. 다는 많다. 아주 많은 모양을 주는 만들주자는 지어내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가지고 태계선이 점냐 그래가니까 저 안은 이래 걸어가네. 저 안은 딱 앉아 창만 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는 기지. 그런데 소교자, 서로교자가 동사되면 사길교. 한문은 글자 모양은 변하지 않으면서 품사가 마음대로 변합니다. 영어도 실제로 그런데 어떻고 물이지만도 동사가 되면 물을 준다. 서풀이면 그러면 솟아오르는 게 이지만도 또 동사 되면 튀어오른다. 사귀는 바의 자는 사람은 유는 오직 하서 김인후 전라도 장성분이고 문묘에 종사되어 있는데 호가 하서고 성이 김씨고 울산김씨고 인후 기린린 두털후 하서 김인후 1인 2이라 한 사람 일 따름이었다. 이 이는 뭐 말 따름이다. 뭐 말 뿐이다 하는 그런 한정의 종결사. 이 한문에서는 다른 언어에 없는 종결사가 있는데 우리말이나 영어에 없는 기해자가 대표적인데 뭐 말 뿐이다, 다릅니다. 다음에 이렇게 야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종결사인데 문장 끝에 들어가서 문장을 끝맺어준다. 요 이는 본래 말열 이자고 마칠 이자인데 하고서 맛을 따르면 되는 뜻인데 두 글자 합해가지고 한정의 종결사. 요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방궁에서 성균관에서 공부했는데 이때는 초는 이때는 막 처음으로 기묘사화의 그 별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균관에 와 있는 학생들이 다 이 학문 위기와 학문으로서 기이한 화를 당할 거리로 여겼고 소학 보고 수신한다 샀다가 잘못 걸리면 완전히 사화에 하루아침에 간다. 조항조 봐라. 김정희 봐라. 날마다 희약으로서 장난질하고 농담하는 것으로서 섭속으로 살았다. 그렇지만도 선생만은 유독 그런 쪽에 머리를 돌리지 않고서 움직일 때나 가만히 앉았을 때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한결같이 규성, 법도를 준수했다.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다르니까 이것을 관리자는 대명사인데
영어의 이하고 똑같아요. 퇴계 선생을 본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지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때 소설은 비웃었다. 속된 말로 젊어지고 보래. 젊어지고 보래. 손에서 올라오고 천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찌대로 오는지도 모르고 저기 잘난 체 하는 이러지. 그래서 그를 지목해서 허다 모양 이런 아주 많은 모양을 만들 주자 만들어냈다. 흉내내면서 흉보는 모양을 만들어냈다. 그때 퇴계 선생과 사귄 바의 사람은 퇴계 선생과 정신이 비슷한 지금 무미에 종사되어 있는 전라도 장성에서 올라온 하서 김인우 한 사람 일사람이었다. 여기까지 한 가지 이야기고 같이 붙어있지만도 적은 요때 알맞을 적자가 부사가 되면 마침 그때 마침 방은 방문할 방자 찾아간다. 상사는 이 진사나 생원을 갖다가 상사라고 합니다. 상사. 올라갈 상 집사. 성균관에 가면 이제 생원진사 아닌 사람들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생원진사는 이제 무료로 공부되는데 생원진사들이 쓰는 집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상사 위에 있는 집 위치에 거처하는 사람들 그 생원진사. 생원지 진사인지 모르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같으면 나이든 노인 보고 아무나 생원 보니까 우리 그 시골 선비들 갖다 높이가 새님 그런 게 몰랐어요. 그 생원님을 갖다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할매들이 그냥 새님 그러는데 아무나 보고 생원 꾸니까 그 생원은 이제 경서를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고 일종의 철학사고 그다음에 진사는 이제 시나 문장을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인데 이제 진사는 이제 문학사인데 이제 아무나 보고 진사는 소리는 안 하는데 전부 생원 꾸니까 그만 조선 후기 같으면 생원도 전부 다 진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절명시를 짓고 1910년에 자살한 매천 황현도 진사가 아니고 생원이고 뭐 이 조진사니 상사도 다 이제 생원입니다. 근데 상사만 해놓으면 생원인지 진사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진사 이름 모르고 성황은 성이 황씨인 사람. 옛날에는 뭐 황씨 접수를 안 하고 성이 황씨인 사람이 사람을 방문했는데 퇴계가 조는 비로소자가 부사가 되면 처음으로 보았다. 심경부주라는 책을 보았다. 이 심경은 사서상에는 안 들지만도 송나라 때 주자의 제자인 진덕수 그런 사람은 개설도 정성급이고 저서도 많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자 이후에 최고의 학자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뭐 얘기 등등에서 마음심에 관한 글을 다 뽑아가지고 경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심경인데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신경. 그다음 부주는 붙일부 주석주. 책 이름인데 신경부주. 신경에 주석을 붙였다. 그거는 명나라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신경을 보고서 신경만 봐가지고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주석을 붙였어요. 그게 신경부주라고 하는 책인데 그럼 춘추라 해도 춘추만 있는 게 아니고 춘추 자체까지 합치고 논어 해도 주자에 논어 집주까지 합치듯이 신경에는 이제 주석이 있는 게 아니고 주자 이용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정민정 본사는 신경에 대한 주소를 붙인 신경부조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물론 그 안에 신경이 들어있습니다. 퇴계선이 비로소 신경부조라고 하는 책을 보았다. 이게 안동에 뭐 책이 별게 없고 옛날에는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퇴계선이 그 책을 얼핏 보고서 심은 마음으로 심은 매우 심히 애지는 그것을 사랑했다. 갈지자가 그것 신경부조를. 그래서 수지 줄 숫자 종이지자 종이를 준다 이 말은 이제 옛날에 책이 귀하니까 자기가 그 집에 앉아가지고 베낄 수도 있지만도 자기는 바쁘니까 뭐 진사 공부해야 되니까 종이를 사서 주고 이제 수고비를 좀 주고 어떤 사람한테 그 책을 좀 베끼게 했어요. 뭐 그 주인 보고 시키든지 주인 집에 아이 보고 시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책을 구합니다. 사서상경도 이제 집에 없으면 대구 감정에 사서상경 목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 공부시키고 싶으면 소를 팔든지 뭐 논을 좀 팔아가지고 종이를 뭐 한 그릇만 장만해가지고 대구를 지고 가서 돈을 조금 주고 책을 집어옵니다. 보통 사서상에 찍는데 황소 한 마리 든다. 황소 한 마리. 여기도 돈 1,000만 들지. 그런데 이제 어떤 부잣집이나 뭐 큰 선비집이 망했다. 그러면 책부터 팝니다. 그러면 이제 막 새로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애 공부시키고 온 사람들이 책을 막 사갑니다. 그래서 퇴계선생은 이제 신경 부조가 보고 싶은데 구할 수 없으니까 종이를 주고 줄 숫자 구덕 1번. 1번은 책을 세는 단위인데 한 벌을 구했다. 구자가 본동사고 덕자가 부여동사예요. 구자만 해도 되지만도 덕자가 붙으면 더 뜻이 강해지고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익힌다 하면 되는데 섭덕 취한다 하면 되는데 취덕. 그래서 함부를 구했다. 기위주는 개, 장, 소, 정주지, 어록이라 고로 인계 견지하고 불분구두하고 불에 물리라. 선생이 폐문수월하여 침잠 반복하여 혹 흠지어 천리지실하고 혹 찰지어 이리지간 하고 혹이 문의로 추지하고 혹이 다서로 구지하여 구구사역하여 자연심해하니라. 유엽 여유 불덕자면 역불 강탐 역색하고 고치 일변하여 시부 점출하여 허심완미라. 고로 미유 불통연체라. 신경 얻은 이야기인데 그까지 끝내고 기위주 그 주대문 우리말은 없지만 주대문 사람 대문 할 때 그 주석의 모양은 주석의 양식은 주석은 이제 주석 주자인데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풀이한 것. 영어 같으면 자습서. 단어 정리. 주석 대미 다 주석에서 끌어온 내용이 다 장은 송나라 때 성략자 횡거 장제. 사는 동네가 이제 횡거라서 장안 근방인데 그래서 호가 됐는데 소는 소위 말하는 소강절, 이름은 소옹이고 성은 소시고 시호가 강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강절이 그런데
그다음에 정자는 형제가 있는데 형님은 명도 정호, 기세물호, 동생은 이천 정이, 턱이 혹은 기럴이. 그다음에 주는 주자. 주자는 존칭이고 주는 성이고 이름은 주시. 빛날 희도 되고 또 희미할 희도 되고. 어록. 어록은 이제 말을 기록한 것. 이제 대화체 말이었다. 주석이 다 장제, 횡거 장제, 그다음에 소강절, 정자 형제, 주자의, 지는 뭐뭐서의 어록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본문도 어렵지만도 주석도 역시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인은 어때 고인이 아니고 읽을 때도 고인구만 안 되고 토로 붙이면 고로, 인이, 다, 견지, 그것, 신경 부족하는 그 책을 보고서 불분 구두를 나누지 못했다. 원문은 이제 붙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구두를 떼지 못했다. 구는 이제 심표탱이고 두는 마지못탱인데 숨이 한번 쉬면 구고 뜻이 쉬면 두고 발음을 도가 아니고 두입니다. 그럼 이제 구두할 때는 두, 실두자, 머무를 두. 그다음에 불해 물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물리를 풀지 못했다. 물리는 그다음에 리는 이치가 아니고 결의 결. 우리가 돌도 이제 팔 때 돌결이 있고 나무 결이 있듯이 걸도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라도 오대 끊어진다고 하는 게 이제 다 칼 들어갈 틈이 있는데 그게 물리입니다. 모든 언어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구성의 이치가 있는데 그 구성되는 이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한문에는 기본되는 문장이 한 800개 돼요. 800개. 800개를 다 터득하면 거의 모든 문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처음 보는 문장도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한문 물리가 튀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문장을 보고서 해석이 될 때 물리가 튀었다고. 자기가 매일 보는 문장 보고 읽는 것은 물리가 튀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글을 잘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나 자기 아는 사람이 보고 뭐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돼야 한문이나 중국어 문장이 잘 됐다고. 영어도 이제 미국 사람이 보고서 이상이 없어야 문장이 되는 게지. 한국 사람이 보고 이해하면 그건 옳은 문장이 아니라. 그 태교 선생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지만 태교 선생도 이해 안 돼요. 태교 선생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냐고 하면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 주석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은 고민 안 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폐문수월 다들 문을 닫고서 수월은 이제 두어 달, 몇 달 동안 문을 닫고서 침잠 반복, 장길침, 장길잠 그 글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요즘 같은 몰두 집중해가지고 요것이 바람이 심이 될 때는 사람 성이고 침이 될 때는 빠진다는데 침이 될 때만 용을 잡고 통하고 사람 성할 때 그러서면 안 됩니다. 남의 성을 쓸 때 그러서면 안 돼요. 그냥 푹 젖어들어가지고 반복은 반복한다. 거듭한다. 하고 또 요즘은 책을 한번 보고 다 많은데 옛날에는 보통 논어 뭐 500번, 1000번, 맹자 500번, 1000번, 3000번, 심지어는 10,000번, 20,000번.
교래소 되고 반복. 돌아올 반 다시 복. 왔다 갔다 계속 한다. 한 번 읽어가 안 되면 또 읽고. 간혹 흠지어 천리지 실하고 혹 찰지어 의지간하고 혹이 문의추지하고 혹이 다서고지 하야 구구사역하야 자연심해라. 혹은 간혹 어떤 때는 흠은 체험한다, 징험한다, 그것을 체험한다. 어느 뭐뭐에서 천리지실 발벌천 발벌리 발로 밟는 게인데 실천한다. 실천하는 실제 상황에서 책 내용 그것을 증명해 보고 책에 나오는 내용이 별로 이해가 안 될 때 자기 행동에 비춰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고 혹은 어떤 때는 차를 살핀다. 그것을 신경의 내용을 살핀다. 어느 뭐뭐에서 이리지간은 요때 이는 내용이고 이는 원리고 그 책의 내용과 원리 사이에서 이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때는 문의추지 글의 뜻 글의 뜻으로서 써있자 그것을 미룰 주자 짐작해보고 한번 상상해보고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다서고지 다른 책으로서 그것을 고는 고찰한다, 상고한다, 연구한다. 그러니까 논어나 명자 비슷한 구절을 끌어와가지고 신경하고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구는 오래오래 사는 생각하고 역은 실마리 역자인데 실마리가 옛날 그 길 삼을 때 실의 끝 이치를 찾는다. 이치를 캔다. 요즘 뭐 연역할 때 연자인데 생각하고 이치를 캐보니 나중에 자연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심해 마음에 만나다 말은 마음에 와 닿더라. 그래도 마음으로 이해가 되더라. 그 다음에 그래도 100% 해석이 안 되니까 여유불덕자 여는 만약 불덕한 것, 얻지 못한 것, 터득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또한 강탐역색 강은 강할방자가 이제 부사되면 억지로 탐은 캘탐, 더듬을 탐 억지로 탐구하고 힘력에는 부사되면 애써 힘써 차절색 차절이고 하지 않고 고치일변 고는 우선 잠시 우리가 말할 때 고사하고 잠시 놔두고 뭐 봉사는 고사하고 봉사에 대한 영 조금 놔두고 봉사는 고사하고 자기 행정관도 안 들어본다. 고사. 고치하고 똑같은 말인데. 일변은 한쪽 어떤 이제 자기 책상 옆에 뭐 다른데 좀 생각 밖에다가 잠시 놔두었다가 시는 때때로 다시 이 점자는 발음이 점도 되고 또 염도 되는데 집어낸다. 부처님 그 염화시중할 때는 발음을 영 푸는데 부처님이 이제 도를 깨우쳐 가지고 말로 안 하고 연꽃송이를 고사자 본래 글자 연꽃송이를 한 송이 잡고서 대중에게 보였더니 아무도 그 뜻을 모르고 오직 가서 보는 제자만이 그 뜻을 이해하더라. 이 불교에서는 이제 연꽃을 중시하는데 연꽃이 더러운 데 피어도 더러운 데서 자라도 꽃이 깨끗하든 사람도 우리가 바보는
바보는 핑계가 많다 이렇게 그러는데, 뭐 자기 환경 탓, 그 다음에 선생 탓, 뭐 부모 탓, 그 강의실 탓, 마이크 탓 다 하는데, 연꽃은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깨끗하게 핀다. 사람도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돌을 닦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시 그 모르던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허심완미는 마음을 비우는 말은 선입감 없이 자만심 없이 참 순수한 마음으로 절길한 맛 밑에는 맛본다. 완미는 이제 본래에서 맛을 본단 말인데, 궁리한다, 연구한다, 사색한다. 마음을 비우고서 사색한다. 그래서 미유, 불, 통념점. 보통 골짜기 때는 동 그런데 꿰뚫는다 할 때는 통념 그러면 이슬을 흔히 깨우친다. 통념하지 않은 곳, 불, 통념처가 미유, 있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싹 다 해석이 되고 해결이 다 되더라. 10분 쉬다가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태교생은 저절로 공부되는 것 같지만도 태교생도 역시 사람이니까 해석 안 되는 것 궁리 해가지고 개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저는 실제로 실상보다 더 좋게 평가되는데, 사람들이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이 저는 품만 잡으면 줄줄줄 그걸 지어낸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어떤 글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 비슷한 걸 다른 사람이 지은 걸 100편을 본 뒤에 짓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글씨 쓰는 분이 많은데, 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글씨 또 쓰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다시는 글 안 쓴다고 붓을 떼내비다가 또 한이들 지나면 또 붓으려고 쓰는데, 그래서 내가 화선지로 가지고 10만 장을 써보고, 이제 결정한다고 10만 장까지는 쓴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틈만 남으면 써보니까 1년 내도록 써도 한 3,000장, 3,000장. 10년 써야 3만 장이고, 10만 장 쓰려고 하면 30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절로 되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하시면 언젠가 됩니다. 다시 전체 해석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선생이 일찍이 방궁 성균관에서 유학할 때, 이때는 기묘의 별난, 기묘사화의 별난을 지는 몸에서의 초는 막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관에 와 있는 그 학생들이 걔는 다 학문으로서 기이한 화를 만날 것으로 여겼다. 학문하면, 진짜 학문하면, 성약하면 큰 탈 날 것처럼 생각해서 날마다 희약으로서 습관으로 삼았다. 장난질하고 농담하는 것으로서 습관이 삼았다. 우리 농담을 하다 좀 좋은 말로 해악인데, 해악. 이제 해악은 농담, 우스개 요즘 서양말로 유머 그러는데,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이걸 보면 말씀원변에 다 하겠자고, 말씀원변에 학대할 골릴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잘 어울린다. 여러 사람 모였을 적에 약간 기름칠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이 학은 이제 말로가 있고 권리다 보니까 조금 잘못한 사람, 뭐 이상한 짓 한 사람한테 말로서 풍자한다. 말로서 풍자한다. 그래서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좀 교훈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농담한다. 앞에 해는 분위기를 맞추는 기고 뒤에 학은 이제 풍자하는 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만나고 막 진짜 공부하면 이제 또 정암종암처럼 당하니까 장난질하고 노는 것을 석한 상황이고 국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놀고 먹었다. 그런데 선생만은 유독 그런 쪽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말씀하거나 행동할 적에 한결같이 규성, 법도를 따랐다. 이것을 본 사람, 태계 선생의 이런 행동을 본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서로 울려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를 지목해서 퇴계 선생을 견주어서 그리하여서 허다 모양, 퇴계 선생이 하는 아주 많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지어내었다. 흉내 내가지고 이제 흉을 봤다. 사귀는 바의 사람은 오직 하서 김인후 한 사람일 따름이었다. 여기까지 한 가지 이야기고, 그 서로 있을 때 마침 진사인 황씨성을 가진 사람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퇴계생이 조견은 비로소 저는 처음으로 보았다. 무엇을? 신경구조를 보고서 나무책이니까 대충 있는가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으로 심히 그것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 책을 자기도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인쇄가 안 되니까 종이를 사서 주고 구덕 1본 한 벌을 얻었다. 여기까지 끝났고 그 신경이라는 책의 주석됨은 그 주석 속에는 다 옛날 송나라 때 성리학자 장제, 소강절, 정자 형제, 주자의 어록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 책을 보면 처음에 구두를 나누지 못했고 구두를 떼지 못했고 물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선생도 문을 닫고서 왕들 안 하면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책 속에 푹 저기 들어가지고 반복 거듭 읽고 또 읽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떤 때는 자기 천리지실 행동하는 실상에서 책 내용을 증명하기도 하고 혹은 의리지간 책의 내용과 이치의 사이에서 그것을 고찰하기도 하고 혹은 글의 문의, 글의 뜻으로서 그것을 미루어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해석 안 되면 앞뒤 부분의 뜻을 가지고 유추 해석하고, 우리 유추한다. 비슷한 종류 가지고 미루어서 알아낸다. 그 다음에 혹은 또 이제 해석이 안 되면 다른 책을 가지고서 그것을 고찰하고, 신경 고분을 알기 위해서 다른 유사 논어나 명자나 뭐 얘기 등을 가지고 와서 참고했다. 오래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색하니 저절로 마음에 와 닿았다. 마음으로 이해했다. 그래도 불덕자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한 강탐 역시 그 자리에서 억지로 탐구하고 힘써 찾으려고 하지 않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잠시 옆에 놓아두었다가,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해석 안 되면 옆에 놔두었다가 자기가 수학실에 늘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좀 되면 1학년 때 못 풀었던 문제 풀리잖아요. 우선 한쪽에 놔두고 너무 이제 그거만 100% 풀고 나가려고 하면 공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모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꼭 막히면 잠시 놔두었다가 다음에 또 다시 보면 풀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고 능력이나 연구 능력, 분석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다시 그것을 염출 혹은 점출 끄집어내어서 허심완미 마음을 비우고서 그 맛을 즐기면 내용을 사색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통련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확 뚫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 허심완미 마음에 이제 선입관이 있거나 자만심이 있거나 또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만족하면 안 돼. 다른 거는 이제 재물 같은 거는 만족하면 좋은데 공부는 만족하면 안 돼. 그 외국 나가면 공부 잘 안 되는 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뭐 학생들은 공부 잘 되는데 대학 교수는 공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교수인데 보면서 이제 자만심이 꽉 차 있으니까 중국 교수나 뭐 미국 교수 말이 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 사람들 그 속담에 논 바닥이 수도 도랑보다 낮아야 물이 들어가지. 논바닥이 수도 도랑보다 높으면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보면 어떠면 항상 아는 체하고 어디 가면 자기 마이크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떠면 발전이 없고 남의 말을 잘 듣고 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물이 낮은 데로 모이듯이 높은 데도 물은 다 빠져버리니까. 허심완미. 그 다음에 선생학문은 일이 정주로 위준하여 경이 협지하고 지행병진하고 표리여일하고 본말 경거하여 통견대원하여 식립대본이라. 양론 기지면 오동방일인이라. 선생의 학문은 일도 한결같이 이위 정주로서 표현으로 삼았다. 정주로서 표현으로 삼았다. 정자 주자로서 표준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경은 이제 경이는 본래 남명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주역에 남명 선생이 이 말 좋아하고 이 말 자주 썼기 때문에 남명 선생 말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역에 나온 말인데 경으로서 서자는 앞에 가도 돼야 되고 경으로서 안을 곱게 한다. 직자가 동사. 경으로서 마음을 곱게 하고 이로서 옳음으로서 정의로서 바깥을 반듯하게 한다.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 경은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은 이 육체는 동물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이 동물과 똑같아요. 가만히 놔놓으면 그만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힘들어 하는 것들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하고 달리 자기 마음으로서 행동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배가 고파도 상점에 빵을 안 주면 먹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도 여기 있지만도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동서남북으로 막 다니네. 그래서 이 마음은 가만히 놔주면 지 마음대로 하고 자꾸 단속을 하면 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단속하는 힘이 경이 돼. 단속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을 바로잡은 그런 이제 옳은 정의를 가지고서 바깥을 반듯하게 한다.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바로잡는다. 경만 있어도 안 되고 경만 있으면 실천이 없고 이만 있으면 기준이 없고 경과 이가 있어요. 경은 원칙이고 이는 행동이고 경과 이 길협 가질 졌자. 올해 둘이 감사하는 건데 같이 서로 같이 가지고 그다음에 지행병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아울러 나간다. 아울러 나간다. 이 병자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과 행실이 함께 나간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하는 것은 아는 것의 끝이다. 왕陽明말인데 행동하고 아는 것하고 따로 놀면 아는 것도 같이 같고
또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려고 하면 빠르게 알아야 행동하지. 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 긴가 파란불이 건너가는 게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빨간불이 건너가는 게 생각하면 탈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건 필요 없다. 행동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지행이 함께 나야 돼. 그다음에 표리, 바깥표, 속리, 겉과 속 역시 같은 비슷한 말인데 행동과 마음이 한결 같고 함과 박이 같고 본말 경거, 근본과 뿌리, 근본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을 아울러 들어야 된다. 뿌리만 중요하고 말단은 중요 안 하다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곡식이 벼 뿌리도 중요하지만도 벼 줄기나 잎도 다 중요해요. 나무도 뿌리만 중요하다고 하면 그건 말 안 되고 뿌리도 중요하지만도 감이 열리려고 하면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뿌리만 중요하고 말단적인 것은 중요 안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그다음에 내용만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 안 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해요. 아울러 겸 개말겸자 아울러 든다. 근본적인 것도 말단적인 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다 거행했고 이래 해서 통견 깨뚫을 통자 깨뚫을 본다 훤히 본다 큰 근원을 훤히 보고서 식립대원 대본 큰 근본을 세울식 세울립 심을 식자는 세운다 세웠다. 그래서 서울 시내 옛날 내비게이션 볼 때 차를 몰고 갔다. 그러면 골목 이름마다 뭐 번지수마다 다 외워가지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큰 지도를 보고서 고도로 타고서 뭐 종생에 가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연세대이고 동쪽으로 가면 성관대이고 이렇게 큰 원칙을 보는 때면 서울 시내 다 알 수 있잖아요. 서대문 가려고 하면 연세대 조금 남쪽으로 가면 되고 뭐. 그래서 공부도 전체적인 틀, 우리나라도 지도를 갖다가 우리나라 조그마한 축적이 심한 큰 지도를 보면 전라도는 어디에 있고 한경도는 어디에 있고 아는데 조그마한 지도만 봐있고는 평생 우리나라를 모른다. 학문도 큰 근원을 깨뚫어 보고서 큰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만약 약은 만약 그 지극함 학형에 있어서 지극함을 논하건대 우리 동쪽 나라에서 한 사람을 따릅니다. 태계가 최고다. 한 사람을 따릅니다. 뭐 역시 태계 제자의 말이겠지만도 흔히 태계는 학문만 하고 실천 안 한 것처럼 이제 오해해서 말하는 데 있고 벼슬만 하고 뭐 공부는 등한시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선생의 다시 한번 더 하면 선생의 학문은 그 학문 그러면 글자대로 배우고 또 묻고 배워가지고는 안 되고 배워가지고 배우면서 또 물어야 돼. 모르는 것도 물어야 되지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옳은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서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면 시간 절약하는 면에서는 편히 좋아요. 그러나 이제 혼자 공부하면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냥 학교만 믿으면 안 되고 또 선생님만 믿어도 안 되고 자기 공부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아까 저분이 번역을 쭉 달아주면 좋겠는데 했는데 번역을 달아주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도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뭐 영어 선생님도 계시겠지만도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도 되지만도 또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요즘은 워낙 이 번역이 많이 나오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학생들이 이 한문 공부를 안 해요. 수업만 끝나면 시험 치기 위해서 번역본 있는 거 찾아보는데 번역본을 보는 순간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분석 능력이 그만 없어져 버려요. 한문 문장을 뜯어보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셰익스피어 전집이 번역되어 있지만 또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웬만한 영어책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단어 외우고 문장 분석하고 문장 외우고 해야 외국 실력 늘지 번역본 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지 가면 읽어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속성리에 올라가니까 시를 다 번역해놨지 왜 이래놨노 이래 보지만 번역해놔도 대부분 뭐 그런 사람들 번역해놔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거 교수도 마찬가지고 번역본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 그게 개kä문 소리가 아니고 맞는 소리입니다. 차를 타는 순간에 빨리는 가는데 다리 힘이 빠진다. 옛날에 경상대 오신 분도 계시지만 진주농대 교수들 우지된 바람인지 교수 한 40명쯤 되는데 그때 교수들 사이에서 노름이 유행하고 그다음에 춤바람이 불어가지고 30년 동안 책 한 줄도 안 보는 교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교수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월급 받으면 밤새도록 노름해가지고 그날 월급 다 빼앗겨버리.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직원한테 또 서무과 직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집에 갖다 주고 하니까 교문에서 교수가 서무과 직원한테 잡혀가지고 비단 감닫고 막 망신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대단한 교수도 있었지만도 형편없는 교수들이 많으니까 이 학생들이 교수를 안 믿고 자기 혼자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조문이라든지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 교수를 안 믿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학교만 믿으면 안 되고 너무 이제 다 믿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학문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자격입니다. 자기가 한번 뜯어봐야 돼.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옛날에 어떤 도둑놈이 있었는데 도둑질을 아주 잘하는 도둑놈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도둑을 해요. 얼마 지나니까 아들이 항상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내가 겁나는데도 못 들어가고 너무 집에 가서 무거운 것도 내가 많이 들고 나오고 중요한 보물이 어디 있는 것도 내가 먼저 알고 또 내가 또 간이 커가지고 아버지보다 뒤에 노는데 내가 낫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멀었다. 니는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내가 낫습니다. 그게 말로 안 들어요. 실력이 내가 낫다고. 학인들 중에서 대학원 좀 가는 뭐 교수나 뭐 내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큰 부잣집 보물 창고 들어가가지고 뭐 훔치다가 아버지가 문이 나가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아버지는 가버렸어. 그 도둑놈 아들이 부잣집 보물 창고에 갇혔는데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끼고 안에 사람 있는지 하는 것 때문에 또 잡혀 죽을 끼고 진퇴양 내잖아요. 아버지는 갚이가 없고 그리고 뭐 원망스러워가지고 아버지가 이 사람과 짐승과 아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디 갚이노? 그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안에서 이제 지가 보물 깔아먹는 소리 내니까 지나가던 그 부잣집 하인이 안에 지가 들었다 하고 찢어버리고 대물리는데 그 틈에 이제 티 나왔어요. 티 나왔는데 캄캄한 밤인데 길을 모르니까 그 큰 부잣집에 뭐 하인이 수십 명이니까 포위를 당했어요. 그 연못을 뺑뺑뺑 돌다가 뭐 전부 이제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잡혀 죽는데 그때 생각하지 큰 돌멩이 하나 웅덩이에 팍 집어져 있어요. 그게 풍덩 하면서 이제 우물에 연못에 사람 빠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 부잣집 하인들이 연못을 포위하고 도둑놈이 연못에다 갔다 연못을 포위하라. 그 사이에 이제 집에 빠져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가 사람이요 짐승이요 자식을 일어나고 이물도 짐승들도 고슴도치도 제 자식 보호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요? 막 아버지를 원망하니까 앞으로 니는 천하난당적 천하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도적이 될 것이다. 근데 과연 천하를 주름 잡는 그런 도적이 되었어요. 강희맹 그런 분의 도자설 그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창고에 갇혔을 때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 또 연못에 포위되었을 때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 전부 다 자기가 개발했잖아요. 그게 최고의 공부다.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책 내용만 그대로 따라가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 논어 명제 보면서 주자 주석만 보아도 되지만도 주자 주석도 100% 믿지 말고 이거는 주자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말에 이약한 나에 의해서 보건대 내 생각으로는 불교에서도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그 번역본이 자기가 하다가 안 될 때 보면 도움 되는데 처음부터 보면 자기의 개발 능력, 독창성, 그다음에 탐구 능력을 다 망쳐버려. 예를 들면 갓난 애가 한 번도 안 그려보고 계속 차만 타고 다니면 다리 힘 빠져갖고 안 되지. 여러분들은 어릴 때 다 농촌에서 일도 해보고 뭐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갖다 해일 조선해가지고 지옥이라 부르는데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지고 서울에 어떤 중학생이 수업 시간에 천왕이 건데 담임생이 체육회 없노 그러니까 집에서 안 왔습니다. 그러면 좀 빌리지 그러니까 선생을 떡 쳐다봐요. 그리고 어쩌다 보나 그러니까 선생님 그 빌리는 게 많은 겁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 무슨 물건도 남한테 빌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빌린다고는 말 단어 자체를 몰라요. 모든 걸 다 이제 엄마 밥, 엄마 돈, 엄마 옷, 엄마 책 다 챙겨주니까. 그래서 태교 선생도 학문만 한 게 아니고 실천도 같이 했다. 학문이 두드러지니까 실천 부분이 좀 약화돼서 그렇대. 선생의 학문은 한결같이 정자, 주자로서 표현을 삼았다. 이것이 이제 태교 선생의 하나의 요즘 약점입니다. 너무 독창성이었고, 너무 정자, 주자를 신봉한 것이 문제고, 그에 비해서 남명생은 이제 독창성이 좀 있다. 그러나 남명생도 이제 실천을 했는데, 정자, 주자가 책을 다 지어놨으니까,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술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하신 말씀이고, 정자, 주자가 유학관계 책은 다 지어놨으니까, 우리는 다른 쪽에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 책을 짓자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지. 근데 뭐, 경과 이를 같이 끼고서 가지고, 함께 나란히 가지고, 아는 것과 실행을 하다가 아울러 나갔고, 밖과 안이 한결같았고, 근본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을 갖다가 아울러 들어서 큰 근원을 꿰뚫어 보았고 큰 근본을 세웠다. 만약 그 지극함을 논한다면 우리 동방에서 동쪽 나라에서 퇴계 선생 한 사람을 따릅니다. 이놈의 말 따릅니다. 종결사. 그다음에 선생은 연익고의 병익심 하나, 이진학 익력하고 임도 익중이라. 기장경 지양지공이 우어머 유독 덕사지지라. 평거에 미명이 기하여 필관절 이간하여 종일 관사하고 혹 분향 정자하여 상 재성 차심 허대 여일 초성이라. 선생은 더욱 다르죠. 더욱 연세가 더욱 높을수록 병은 더욱 깊었지만도 깊을 심자. 이는 그러나 진학 학문에 나가기를 익역 더욱 힘썼다. 이 공부를 그런 것을 매정해가지고 안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류로 올라가는 배처럼 확 내려가지고 하루로 가버려. 진주에 난강 앞에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보면 부산 다 돼버려 가버려. 그래서 주자도 그렇지만도 주자가 숨을 거두리는 순간까지도 대학의 주석을 바꿨다. 학문에 나가기를 더욱 역자가 동사되면 힘쓴다, 힘썼고
임도는 도를 맡는다. 도를 담당한다. 세상을 바로잡을 도를 담당하기를 더욱 무겁게 했다. 더욱 무겁게 했다. 기, 장경, 지양지공, 장음할 장, 공경할 경, 가질지, 기를 양, 어떤 수양, 장음하게, 경건하게 수양을 유지하는 공력은 우는 더욱, 음은 음했다. 어는 뭐뭐에서 유독 덕사지지는 거하여 혼자 있어가지고 사는 방자할 사, 멋대로 할 사, 덕사는 멋대로 할 수 있다. 멋대로 할 수 있는 곳의 곳, 그러니까 혼자 나만 보는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장경, 지양의 공을 더욱 엄격히 했다. 평근은 평소, 미명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미명이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이는 뭐뭐 하여서 일어나서 반드시 세수할 관, 어떤 빚 절자인데 동사가 되면 빚질 한다. 또 빚는다. 머리 빚는다. 그 다음에 이 완은 옷입자 각관자인데 동사가 되면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관절 이완 세수하고 빗질하고 옷 입고 가서고서 이관을 정지하고서 종일 관서 날을 다하도록 그야말로 이건 해석은 아니 좋죠. 하루 종일 관서 볼관자 책서자 책을 봤다. 어떤 때는 분향정자 불사를 분 향약이라도 향향자 향을 살아서 향을 태워서 향 냄새를 맡으면서 고요히 앉아 있었다. 고요할 정 앉을지 늘 상은 늘 덜째 살필성 이 마음을 들어 살피고 손에 들고서 살핀단 말은 방심 안 한다. 우리 시골에서 송아지 놓듯이 마음을 놓쳐버린다. 마음을 자기가 놔버린다. 마음을 잡는 게 아니고 재성은 마음을 잡고서 이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살피기를 마치 아침 해가 초성, 처음 오를성, 처음 오르듯이 했다. 늘 환하게 밝게 희망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다. 선생은 연세가 익자가 더욱 위에 그것이 물숫자고 물숫자를 옆으로 눕히는 거고 밑에는 그릇이라 그릇. 이 밥그릇에다가 물을 붓는다, 더한다, 담는다. 연세가 더욱 높아질수록 병이 더욱 높았다. 태교생은 위장병이 있었어요. 어릴 때 너무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그러나 학문에 나가기를 더욱 힘쓰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봉 기대생한테 질문하는 편지에 답장하고 임도 익중 자기가 도를 맡기를 더욱 중요했다.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잘 먹고 혼자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생각하고 국가 민족을 생각한다. 논에 놓지만 공자말은 아니고 정자말입니다. 그 임중구는 말 같아 사전에 찾아가면 안 되고 이거 다 외워야 돼. 사불가의 불황이니 임중이 돈이다. 선비는 태도를 마음가짐을 크게 구체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니 왜냐하면 선비는 임중이 도원 맡은 일이 무겁고 맡은 일이 중요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이위 기임하니 인하게 되는 것으로서 자기 임무로 삼았으니 자기도 인하고 천하도 인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자기 임무로 삼았으니 불력중화 또한 무겁지 않는가. 사이후이 이런 인물을 맡아가지고 죽은 뒤에라야 이미 저는 그만둔다. 죽은 뒤에라야 그만두니 또한 갈 길이 멀지 않은가.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에 나가기를 더욱 힘쓰고 임무를 묵게 하기를 더욱 중요했다. 그 장엄하고 경건하여 수양을 유지하는 공은 남이 안 보는 거역하고 혼자 있을 때 덕사,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더욱
우는 더욱 엄미했다. 평소에 미명이기,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관절이관, 세수하고, 세수할 때 보면 밑에 거는 그릇이고 양쪽에 거는 손이고 가운데는 물이다.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두 손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씻는다. 빗질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옷차림 입고, 갓을 쓰고서 종일토록 책을 봤다. 그래서 추리닝 입고 막 수영복 입고 공부하는 것들은 형식이지만도 공부가 안 돼요. 딱 바로 앉아서 옷을 바로 입고 하면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 누워서 잘 보면 편하겠지만도 머리에 안 들어요. 혹은 좀 이제 공부하다 필요하거나 하면 향을 피워놓고 고요히 앉아있었다. 이때는 이제 사색했다. 마음을 가다듬었다. 항상 이 마음, 자기 마음을 잡고서 살피면서 이제 마음을 늘 단속했는데 마치 아침해가 막 떠오르듯이 늘 환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심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만 더 하면 12시 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주로 이제 앞부분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선생이 상덕 주자 전서우 도하하니라. 자시로 폐호 정관하여 역하 불철이라. 혹 이 서열 치상으로 위계하니 선생이 왈 강차스하면 변각 흉격 생량하여 불지기사인데 하병지율이요. 기독의 수산절 기요하여 위일질하니 금지 인행 주서절요 시하라. 선생이 일찍이 도하는 서울도 하는 임금 궁궐 나라라는 뜻인데 오늘 뭐뭐해서 서울에서 주자 전서를 일찍 얻었다. 주자 전서가 100건인데 100건인데 엄청나게 양이 많지. 그래서 조선 선조 때 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찍습니다. 찍는데 국가에서 국력으로 찍는데 전부 승부로 찍 승부. 승부가 임금한테 보내고 홍문관에 보내고 춘추관에 보내고 성관에 보내고 개인이 얻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계생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남영 선생이나 회제 이현정 선생이나 그 당시 화담 성현대 선생 등 대학자들도 주자 전설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 그 책 가지고 이제 고향 안동으로 옵니다. 도산에 와서 1호부터 폐호정관 문을 닫고서 문을 열어놔면 이제 마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문을 꼭 닫아야 되고 골방이 좋은데 우리 집에는 또 문을 열어 이렇게 문을 닫으면 단절되는 것 같고 문을 열어 보는데 문을 열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문을 닫고서 고요히 그 책을 보았다. 역하불철. 늦봄이 새가있고 여름을 다 지나 가을이 되도록 그만둘 철, 여름을 지나도록 그만두지 않았다. 옆에 친구들이나 자들이 저희들은 더운 여름에 그 당시 선풍기도 없는데 방문도 닫아놨고 책 본다고 저렇게 그때 이제 노년이니까 책 본다고 저렇게 있는데 큰일 나겠다. 더울 열. 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상함에 이른다. 몸이 상함에 이를까로서 위계 경계를 했다. 선생님 그러다가 병 나겠습니다. 응가히 할 수 없고 뭐.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강차서 강은 이제 익힐 강구인데 혼자 하는 것도 강구인데 이제 책을 읽고서 뜻을 캔다. 책을 읽고서 뜻을 캔다. 이 책을 강론하면 변은 곧 발음이 편이고 변 곧 각은 느낀다. 흉은 가슴흉. 그 다음에 격은 가로막 격. 우리 가로막 하다가 좀 어려우면 횡경막 하는데 횡경막. 능막. 이 가슴이라고. 가슴에서 생량, 시원한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데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는 걸 느끼는데 덥기는 못 더워.
자불지기서 스스로 그 도움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 이런 내용을 내가 모르고 죽었으면 한 평생 살 뻔했다. 주자가 이런 좋은 말씀만 했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네. 이 말 알아야 내가 얼른 쟤들한테 전해줘야지. 이런 그 더위를 알지 못하는데 하병지유는 본래는 유하병인데 도치가 됐어요. 무슨 병이 있겠는가. 이미 기 읽을 또 이미 다 읽고 나서 기자가 이미 돼도 되면 또 마칠 기도 돼. 이게 다 마치고 나서 드디어 깎을 산, 절, 조절할 절. 산절은 깎아서 줄인다. 기요어. 주자 대전이 100건이니까 워낙 방대하니까 다 읽을 시간도 없지만도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살 돈도 없잖아요. 그 중요한 말을 산절, 지금 말하면 깎아서 줄여서 위일질, 채껍질질. 책 한 세트가 일질입니다. 일질. 보통 10건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에는 반드시 책을 갖다가 도서관에서 보관할 적에 문조 책을 갖다가 이렇게 된 가게다가 이어가지고 보관합니다. 북경대학이나 북경사범대학 도서관에 보면 고스를 해놨는데 책이 노랗지 않고 새파래요. 껍데기 전부 새파랗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잎이 나있어요. 여러분 중국 그림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한지를 만들어서 한 9건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작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인행 세계에서 도장처럼 세계에서 간행한 주자전료, 주자서전료, 편집만 많았어요. 주자서전료, 중요한 것을 요약했다. 주자서전료가 바로 이것이다. 한번 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실증을 내면 병나지만도 공부에 팍 빠져들면 정말 재미납니다. 정말 재미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그런 경지를 느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공부가 좀 지겹거나 짜증나거나 힘들다고 하는 분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체면을 걸어가지고 집중하면 돼요. 누구나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일찍이 주자전서를 도하 서울에서 얻어서 이때부터 폐호정관 문을 닫고서 고요히 보았는데 역하불철 여름을 지나도록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늦봄이 새가있고 가을 때까지 계속 봤다. 어떤 사람이 서열치상으로서 경계를 하니까 더위에 몸이 상함에 이럴까 따라서 경계를 했다. 선생님 그러다가 병납니다. 이렇게 경계를 하니까 EAVB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이 책을 강독하면 곧 가슴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느껴가지고 스스로 저절로 더위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병이 있단 말인가. 가슴 흉, 그 다음에 가로막 겹. 가슴 흉자는 이것이 우회가 돼. 흉격이 가로막이지만 격이 가로막이면 말할 때는 가슴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일난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면 가슴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일난다. 이미 다 읽고 나서 이 좋은 책을 내 혼자 봐가 되겠나. 또 이 많은 책을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수도 없고 살 수 없으니까 쟤들한테 내가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다시 요약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요한 말을 산절, 깎다 말은 필요 없는 것을 깎아버리고 절 줄여서 일질, 한질, 요즘 말하면 한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간행된 주자서 전료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간행된 주자서 전료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종결사.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할 줄 아시면 고전 번역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고전 번역원에 고전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넣어도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 혹시 못 되면 아들이나 손자한테 켜달라고 해가지고 하면 요 구절을 지으면 원문도 나오고 원문도 나오고 번역본도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보시는데 번역본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역본을 먼저 보고 원문을 맞춰보면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두 번, 세 번 해보거니 그럼 질문할 때에도 자기가 공리해보고 나서 질문해야 되지 모르는 순간에 질문하면 안 되고 모르는 순간에 스마트폰 찾아보면 안 되고 자기가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해석해보고 나서 맞는 거 맞춰봐야 됩니다. 2시간 뭐 금방 가버리가지고 이상으로서 강의 마치겠습니다.